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 뉴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뉴스들에 대응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방역 작업 규모를 확대하고 시내 모든 역내 시설에서 매일 2차례씩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투표 기간도 축소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 운전면허증 신규 및 갱신 신청의 접수처를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정부 등의 500억 달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 트위터에서는 조만간 코로나19 검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검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신종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정부 등의 500억 달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에는 미국의 위험이 낮다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보건 위협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적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병에 따른 것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 뉴저지와 뉴욕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 등 극히 드물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수십 년간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검사 시스템을 살펴보고 연구했지만 이에 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며 대규모 팬데믹을 놓고 항상 부족하고 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를 더욱 복잡하게 바꿨지만 지금은 변화가 이뤄졌고 검사가 조만간 대규모로 벌어질 것이라며 모두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코로나19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1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가짜뉴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뉴스들에 대응했습니다. 김찰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대책으로 도시를 봉쇄할 것이라는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 대응과 해명에 나섰습니다. 급속히 퍼지고 있는 루머 가운데 뉴욕 경찰 비상사태 대응팀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전해진 정보라면서 경찰이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북부 메트로 열차 노선을 폐쇄하고 지하철 운행을 최소화하는 등 뉴욕시 전체에 대한 봉쇄를 시작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가짜 뉴스는 잘못된 것이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derstanding I have, some of the stuff that we've seen out there today is really wrong, really off base. My impression is some of it came from either leaked information or extrapolated information from scenario planning, not from actual decision making. 이어 가짜 뉴스대로 도시를 봉쇄할 경우 의료 종사자들도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터무니없는 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안감이 높다는 건 이해하지만 지하철은 문을 닫지 않을 것이며 도로와 뉴욕시도 봉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다음 주 뉴욕 시내 확진 환자가 1000건을 넘을 것이 예상되면서 뉴욕시에도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421명이며 그 가운데 154명이 뉴욕시에서 발생했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역 작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내 모든 역내 시설에서 매일 2차례씩 방역 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MTA는 10일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472개 뉴욕시 전철역과 124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 124개 메트로노스역의 모든 역내 시설에 대해 방역 작업을 확대하고 매일 2차례씩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지난 3일부터 72시간마다 버스와 전철, 승강장, 승차권 발매기, 개찰구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작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및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액세서 라이드 서비스 차량은 24시간 단위로 방역 작업이 진행됩니다. 패트릭 포이 MTA 회장은 코로나19 예방의 최선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며 승객과 직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이 시기에 승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작업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미 스포츠 경기도 줄줄이 중단되거나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프로농구 유타 재즈 소속의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즌이 잠정 중단됐는데요.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 축구도 리그가 연기됐습니다. 지난 11일 미 프로농구 유타 재즈 소속 센터 루디 고베어는 오클라호마 썬더와의 경기에 앞서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NBA 사무국은 해당 경기를 취소하고 선수들과 구단, 팬들의 안전을 고려해 잔여 시즌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SPN 등의 보도에 따르면 고베어는 최근 프랑스 여행을 다녀온 사람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는 확진 판정 이전 코로나에 대한 공포 심리가 부풀려졌다고 여기고 이틀 전에는 기자회견에서 단상 위 취재진의 마이크를 일부러 손으로 만지기도 했습니다. 이어 10일 유타 재즈는 선수단을 포함한 팀 관계자 58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NBA 올스타 도노반 미첼이 유일하게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즌을 코앞에 둔 미국 프로야구와 시즌이 한창인 북미 프로 아이스하키, 메이저리그 축구도 잇따라 리그를 연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매년 3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국 대학 운동선수협회 남자농구의 각 컨퍼런스 토너먼트는 물론 전국 규모 토너먼트인 3월의 광란도 취소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뉴욕 인천 노선 간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낮 비행기와 밤 비행기 편이 번갈아 간편되면서 50일간은 하루 한 차례만 운항됩니다. 대한항공도 지난 6일부터 4월 26일까지 밤 비행기 운항이 중단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 수요 감소로 미주 노선 간편을 결정한 아시아나항공이 뉴욕 인천 노선 간편 일정을 확정하고 한시적 운항 중단에 나섰습니다. 10일 아시아나항공 뉴욕 지점에 따르면 운항 중단이 결정됐던 뉴욕 인천 노선의 밤 비행기는 물론 낮 비행기 운항도 일시 중단됩니다. 매일 13시 출발하는 뉴욕 인천 노선 낮 비행기 편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운항이 중단되고 이 기간에는 밤 비행기만 정상 운항합니다. 매일 0시 35분 출발하는 뉴욕 인천 노선의 밤 비행기 편은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45일간 운항이 중단됩니다. 이 기간에는 낮 비행기만 정상 운항합니다. 기종은 변경 없이 311석 규모의 A350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뉴욕 인천 노선이 50일간 동안은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것으로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뉴욕 지점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뉴욕 인천 노선도 간편하게 됐다며 일정 변경에 따른 항공권 재발급 등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3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일 0시 50분 출발하는 뉴욕 인천 노선의 밤 비행기 운항을 이미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투표 기간도 축소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아직까지 뉴욕에서는 예정대로 재외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항공 노선 축소 및 중단에 따른 재외투표 회송 방법과 노선 등을 확인해 조정하고 필요시 공간별로 의견을 들어 재외투표 기간을 축소하거나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귀국투표제도 안내를 통해 국내 귀국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표 기간이 축소될 경우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재외 선거 투표율을 예상보다 크게 끌어내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재외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욕에서는 재외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마스크 마련 등 방역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4월 1일부터 6일 맨하탄 뉴욕 총영사관 8층 회의실에 제외 투표소가 설치돼 운영됩니다. 뉴저지는 팰리시즈 팍 소재 뉴저지 한인회관, 필라델피아는 서재필 의료원 강당에 각각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외 투표소가 설치되고 운영됩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 운전면허증 신규 및 갱신 신청의 접수처를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그린라이트법 시행 이후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맨하탄과 퀸즈, 브루클린 등의 신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온라인 예약이 필요합니다. DMV는 12일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한 그린라이트법 시행 이후 기존 DMV 사무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방문객들의 대기 시간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DMV 사무실을 퀸즈와 브루클린, 맨하탄, 나스와 서포 카운티에 추가로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DMV에 따르면 신규 사무실은 퀸즈 칼리지와 맨하탄 애덤 클레이튼 파웰 주니어 빌딩, 브루클린 셜리 A 치즌 빌딩, 나소 카운티 가든 시티, 오크 스트리트 선상, 서포 카운티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 쉘든 캠퍼스 등에 추가로 개설됐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온라인 예약제에 한해 일반 운전면허증 신규 및 갱신과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 시민권자용 보안 강화 운전면허증, 러너스 퍼밋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주요 고속도로인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공사는 오는 18일과 19일 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통행료 인상 계획을 밝힌 뉴저지 턴파이크 공사는 지난 7일 공고문을 통해 오늘 18일과 19일에 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사회가 제시한 통행료 인상 계획은 뉴저지 턴파이크의 경우 최대 $1.25,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의 경우 최대 30센트 인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버스 할인을 모두 무효화하고 40%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스타레저는 일각에서 운전사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현금 요금과 이지패스 요금의 차이 등 세부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비난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번에 걸쳐 열리는 공청회는 18일 오후 1시부터 미들섹스 카운티 우드브리지의 뉴저지 턴파이크 공사,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캠든 카운티 시크러빌 소재 캠든 카운티 칼리지, 19일 오후 7시 버겐 카운티 마와의 트러시 파빌리온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총 감염자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되면서 지역 내 확진자 수가 총 32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이전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2차 감염자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2명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늘고 있는 만큼 손을 자주 씻고 아플 때는 반드시 집에 머무는 등 중요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어제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3명의 LA 카운티 셰리프 요원과 5명의 소방관도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미 전역 곳곳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LA시도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나 모임은 갖지 말라고 경고했고 공원이나 도서관 등 공공장소 출입도 50명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 전역에서 2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한 데 이어 LA시도 비슷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은 LA 시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0명 이상 규모의 행사를 열지 말고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에 속하는 주민이 참석하는 모든 모임 역시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hat means that all city departments are directed to postpone and cancel all non-essential public events that require that close contact also with vulnerable individuals who are 60 and over or with compromised immune systems. LA시 소유 건물에서도 50명 이상의 모임이 모두 제한되고 시청에는 당분간 관계자 외에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시당국은 공원이나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장소 출입객 수도 한 번에 최대 5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주민 각자가 밀집된 장소를 피하고 상대방과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When you don't have vaccinations, you have social distancing. That is the ability that we all have, if we do this well, to not congregate and be in spaces where we're able to expose large numbers of people to a novel virus.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LA 통합교육부 역시 예방 차원에서 교내 학생들의 모임을 금지합니다. 학교 스포츠 경기는 관객 없이 진행되는 한편 필수적이지 않는 학부모 모임과 현장 답사 등은 잠정적으로 취소될 예정입니다. Larger the number of students you might expect to see in the classroom, it's not happening. Not happening for staff, not happening for students, not happening for families. We've had to make some hard choices.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00명을 돌파한 가운데 크고 작은 행사와 모임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퍼레이드를 258년 만에 처음으로 연기했습니다.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퍼레이드는 아일랜드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파한 수호성인 패트릭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뉴욕시에서는 1762년부터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17일 맨하탄 5번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퍼레이드에는 15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뉴욕주는 퍼레이드를 올 여름이나 가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와 국제보건기구가 발행하는 지침 등의 조치에 따라 감염 확산이 이뤄지는 지역의 SAT 시험을 취소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이스트 엘머스트의 본 항공 전문대, 파밍데일의 웨스트버리 고등학교, 전이 프랩스쿨 등 18곳의 시험장에서 시험이 연기 또는 취소됐습니다. 뉴저지주도 팰리세이즈 파크와 페어론, 웨스트 뉴욕, 메모리얼, 놀스 알링턴 고등학교 등 15개 시험장에서 취소나 변경됐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시니어 센터가 12일부터 당분간 운영을 중단합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며 시니어 무료 점심 제공 서비스도 12일부터 당분간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테너플라이 소재 KCC 한인동포회관은 이로 인해 식사가 어려운 이들은 기관으로 연락을 주면 계속 점심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맨하탄과 포트리, 잉그루드 클립스를 잇는 뉴저지 트랜짓 버스 노선에 승객 100명까지 태울 수 있는 신형 대형 버스가 투입됩니다. 11일 뉴저지 트랜짓 이사회는 $1,960만 들여 최대 100명까지 태울 수 있는 신형 버스 25대의 구입 계약안을 승인했습니다. 신형 버스는 잉그루드 클립스와 포트리, 클립사이드 파크, 에즈워러 등 한인 밀집 지역을 거쳐 뉴욕으로 가는 156, 158, 159번 노선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